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식품미생물학을 공부할 이경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식품미생물학 과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과목인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미생물이란 이렇게 제가 써놨죠. 자, 미생물이란 이렇게 했는데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했는데 작은 생물이다 라고 했고요. 이거는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이라고 해서 우리 미생물 부분의 첫 번째 배우는 부분이 미생물의 발전이거든요. 그때 리베노크라는 과학자가 물방울을 통해서 물방울 안에 바로 미생물이 살고 있네 라는 것을 발견했었고, 그 시초가 바로 이제 현미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미생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진균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곰팡이, 효모, 버섯이 있고요. 세균, 그 다음에 이 세균에 붙어서 증식하는 박테리오파지, 즉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생동물이 있고요. 그 다음 물속에 살고 있는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남조류와 같은 조류들. 남조류는 최근에 또 남세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죠. 이러한 작은 생명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미생물은 발효에도 이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술 발효에 워낙 미생물을 잘 이용하고 막걸리, 청주 여러 가지, 또 장 발효도 있죠. 된장, 간장, 청국장, 그 다음에 김치 발효에도 이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부패 또 감염병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식중독에 있어서도 살모넬라 식중독이 또 굉장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켜서 이 살모넬라로 인해서 또 사망자까지 생길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또 식중독균들이었었잖아요. 이렇게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식품미생물학은 그럼 뭐냐 그 중에서도 라고 했었을 때 미생물학의 종류에서도 순수미생물학이 있고 응용미생물학이 있고 병원미생물학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식품미생물학은 바로 응용미생물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변폐, 부패, 발효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로 식품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바로 식품미생물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왜 식품위생직 공부 과목 중에서 위생학하고 같이 지금 이 식품미생물을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식품위생학 파트에서도 식중독균이 굉장히 비중이 큰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식중독 부분 중에서도 생물학적 식중독 부분에서 세균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세균 부분의 이름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식품미생물 공부가 이미 되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그만큼 이 위생학 파트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고요. 그 다음 식품 저장학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식품을 오랫동안 길게 잘 보관하는 과정 중에서 잘 저장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도 이 과정에서도 미생물 증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발효식품학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김치 발효, 주류 발효, 장 발효가 있을 것이고, 서양 발효 같은 경우에 서양에서는 특히 유제품 발효, 치즈, 버터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뭐 술을 이용한, 유제품을 이용한 술 발효도 있잖아요. 이러한 발효식품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단체급식 관리에서는 식중독 부분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개학하자마자 학생들이 닭고기를 먹고 나서 식중독에 감염이 됐다. 뭐 예전에 또 몇 년 전쯤에 개학하고 나서 학생들이 그 달걀이 들어갔었던 케이크를 먹고 나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 균주 역시 마찬가지로 살모넬라 균주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생학, 저장학, 발효식품학, 단체급식 관리 이런 과목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 미생물학 과목이 1학년 수업에 있어서 바로 전공 필수 과목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고,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이쪽 식품 관련 업종을 비롯해서 전문가들께서도 안 되겠다, 식품미생물학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다시 시험 과목으로 넣어서 이 중요성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더 들어가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업계에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미생물 과목은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나 라고 짧게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생물의 발전사, 아까 리베노크를 비롯해서 쭉 이제 미생물의 발전사, 그 다음 이 미생물을 이루고 있는 세균, 아까 원핵생물, 진핵생물,
해당이 되는 것들의 구조, 그 다음 미생물의 생육 환경은 어떠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해서 현재 지금 8월, 7월, 8월, 9월 이런 경우에 미생물들이 증식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온도, 습도, 영양 굉장히 좋죠. 이러한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효모, 곰팡이, 버섯. 자, 우리가 식품 미생물에서 시험 문제가 20문제고 시험 유형은 1, 2, 3, 4 사지선다 객관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균, 바이러스, 효모, 곰팡이, 버섯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여기 세균과 또 곰팡이의 중간에 해당이 되는 방선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방선균, 바이러스, 효모, 곰팡이, 버섯 각각의 이러한 특징들, 이러한 균주들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미생물의 생육과 관련된 문제, 이 파트에서 거의 나오는 부분이 10문제예요. 전체 20문항 중에서 거의 10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이것들이 속명과 종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곰팡이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혹시 빨간색이면 잘 안 보인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곰팡이의 경우에는 아스퍼질러스, 예를 들어서 오리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이름을 보고 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이거 아스퍼질러스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세균의 경우에 바실러스다 라고 나오게 되면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이름을 보고 나서 바실러스 세균이네, 그 다음에 뭐 사카로마이세스가 나왔다, 이렇게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가 나왔으면은 이 이름을 보고 나서 이거는 효모네, 스트랩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가 나오면 방선균이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름들이 속명, 종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품미생물학을 공부하시면서 질문하시는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식품미생물학 너무 어려워요. 원래 그렇게 어려운 과목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제가 먼저 답을 드리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세균의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균주들의 이름을 한 20여 가지의 이름, 이렇게 해서 속명, 종명에 해당이 되는 20개 정도의 이름, 그 다음에 효모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한 15개 정도의 이름, 곰팡이 중에서는 10개 정도의 이름,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략 한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들? 확장시켜도 한 40개 정도에 해당이 되는 속명, 종명에 해당이 되는 이름만 딱 정확하게 이름만 외워 놓으시고 나시면은, 그리고 이미 위생학에서 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절반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이름만 외우시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건데 이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는 계속해서 이 속명, 종명 이름을 계속 외우시면서 얘는 세균, 얘는 곰팡이, 얘는 효모,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친숙하게 바로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 아닐까. 오히려 위생학보다 쉬웠네 라고 아마 하실걸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과목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이름을 외우시는 것부터가 바로 접근법이다. 우리 친구 되려면 이름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친구야 라고 이름 불러주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세균, 방선균, 바이러스, 효모, 곰팡이, 버섯을 분류한다 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이것들의 이제 대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유전과 육종, 이게 조금 이제 낯설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돌연변이, 형질 도입,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RNA, DNA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안 나오거나 많이 나와야지 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100점을 맞을 거기 때문에 다 맞을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어렵지 않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미생물의 제어법과 실험법 부분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미생물들 변폐 일으키는 균주들을 어떻게 제어할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가열살균이겠죠. 이러한 가열살균, 여기서 가열법, 방사선, 여러 가지 자외선 살균,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제어법과 실험법에 관련된 문제도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식품 산업에 있어서 미생물의 이용, 간장, 뭐 여러 가지 발효 이러한 것들에서도 미생물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효소에 이용이 되거든요. 소화제 만들고 이러는데도 여기에서도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미생물들이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에서 나올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그림 모양이고요. 그람 염색, 세균에서의 세포 벽 특징에 따라서 그람 염색을 하는 순서, 그 다음에 미생물의 생육 곡선과 이러한 세균이 좋아하는 여기 바로 이제 산소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증식하는 것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세균의 형태에 따라서 코커스, 간균, 나선균의 형태고요. 세균 중에서 당을 이용해서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주들을 통해서 이러한 유제품 발효도 있고 변폐를 일으키는 균주도 있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박테리오파지의 모양, 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의 특징이다 라는 거고요. 효모 같은 경우에는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출하를 하게 되는 모양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바로 효모 균주들의 이름이에요. 사카로마이세스 피치아, 캔디다, 리포마이세스, 로도토룰라 이러한 균주들이 있고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조상균류, 순정균류, 잔황균류 이렇게 해서 뮤코, 리조푸스, 압시디아, 탐리디움, 아스퍼질러스, 페니실리움 이런 균주들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유성포자, 무성포자 이런 이름들도 있고요. 자, 미생물의 대사에서는 발효 파트와 호흡 파트. 조금 머리가 아프지만 이 부분도 한 문제 정도. TCA 사이클, EMP 경로, HMP 경로 간단하게 설명 잘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미생물의 제어법에서도 가열살균, 여러 가지 살균법, 자외선 살균, 방사선 조사.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 시국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위생과 관련된 이 제어법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미생물 효소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효소 부분. 우리가 소화제 만들 때 알파아밀라제가 이용이 되고 이 또 이용되는 균주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미생물에서 함께 공부할 내용들이고요. 최근에 기출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중 그람 양성 강균인 세균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답이 딱 눈에 안 보일 텐데 조금 공부를 1시간 조금이라도 하셨다라고 하시게 되면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서 아스퍼질러스는 곰팡이,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효모이기 때문에 일단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균은 하고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실러스나 스트랩토코커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람 양성 간균 그랬잖아요. 스트랩토코커스는 누가 봐도 구균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 라고 바로 찾으실 수가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산소를 요구하긴 하지만은 대기 중에 산소 농도인 현재 우리 일기압이 산소 20%거든요. 이거보다는 낮은 산소 농도에서 생육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배지가 있었을 때 여기 위층이 아니라 난 여기 싫어, 여기보다는 좀 아래쪽이 좋겠어, 이러한 균주를 우리가 미호기성 균주라고 합니다. 이 미호기성 균주라고 하게 되는데 이 균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캠필로박터 제주니가 되는 거고요. 식품 위생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특히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주가 바로 이 캠필로박터 제주니거든요. 이 균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미생물학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미생물학은 어려운 과목이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균, 효모, 곰팡이, 방성균의 이름 몇 가지 종류씩만 외워놓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함께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문제처럼 최근 출제 경향을 적용하면서 자, 이러한 문제들이 적용됐다 이 파트에서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시간 수업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점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파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를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이 부분에서의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론 정리를 하면서 매 수업 시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아, 미생물학이 이렇게 재밌는 과목이었어. 미생물이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과목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이었습니다.